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늘 하루에만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5명은 유럽, 그중에서도 영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오늘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번째 확진자와 22번째 확진자로 영국발 비행기를 타고 지난 29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도착 후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광명역으로 이동했고 광명역에선 KTX 입국자 전용칸에 탑승해 송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후엔 소방학교 생활관에 시설 격리됐고 오늘 실시한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서도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에서 1명, 여수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영국에서 29일과 30일에 입국했습니다. 순천에서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광주 21번째 확진자와 부부관계로 영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KTX 전용칸을 타고 순천역에 도착해 구급차로 자연휴양림으로 격리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의 확진자 2명도 자가용으로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집에만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택으로 귀가해서 자가격리 조치함에 따라서 여수시에서의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무안에서는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서울 만민교회 직원인 아들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와 접촉한 다른 아들과 요양보호사 등 1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4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그 외 음성으로 판정된 2차 접촉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광주시는 이번 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해 지금까지 208명의 해외 입국자가 자택과 시설에 격리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임시 검사 시설에 격리한 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월 개학도 처음인데 그마저도 온라인 개학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든 대처하려고 교육당국이 애를 쓰고 있지만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온라인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목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가 시행됐고 구글 클래스룸에 각 반과 과목별로 학습방이 구축됐습니다. 얼굴 잘 보여? 선생님 얼굴 잘 보이니? 네. 뭐 소리 다 들리지? 네.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학습 환경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시범학교에서도 당장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인 수업 진도를 못 나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개인용 PC 등 스마트 기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504명이니까 100명 정도가 없다는 상당수가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에서도 이 같은 온라인 학습에 대비해 교사들의 연수가 개학 연기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따라오기 힘든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전남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 5,200여 명에게 태블릿 PC 등을 대여하고 모바일 통신비를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은 소수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학교 컴퓨터실을 개방을 해서 선생님의 관리하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학교 현장에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 가운데 인터넷 접속이나 스마트 기기 확보가 어려운 학생이 3,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은 1,500여 명, 스마트패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스마트패드를 대여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광주시가 예정대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광주시는 당장 내일부터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광주시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은 모두 26만여 가구. 광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위소득 70%, 즉 중위소득으로 150% 이하 가구에 최고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2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광주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광주시의 긴급생계비를 원안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광주시의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고 1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대책을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당초대로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66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긴급생계비 신청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6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청의 별도의 접수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실직수당과 특수고용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정부 대책과 중복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이중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우리 지역의 불법 성매매 실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적과 단속을 따돌려 끈질기게 살아남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변종,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등록된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300여 개 업소가 홍보글을 올려둔 이 사이트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된 고발 보도와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성업 중입니다.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최소 6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비밀 회원제 성매매 사이트는 몇 차례 단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사이트 주소 뒤에 붙은 10이라는 번호. 이 숫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유해 사이트로 인정돼 접속 차단 제재를 받은 횟수와 일치합니다. 사이트가 단속을 당해 접속이 차단됐을 때 운영진이 만든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입니다. 운영진은 심지어 접속 차단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한 다음 접속 주소를 공지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시스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소만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면 계속 바꾸고. 이 사이트가 운영되는 방식은 조주빈의 집단 성착취 동영상 사건의 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합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사이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보다 좋은 위치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를 지불해야 되는데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업소들의 숫자를 놓고 추산을 해봤을 때 사이트 운영진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2억여 원,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24억여 원의 수익을 불법 성매매 알선으로 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사이트 내에 제휴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인가? 그런 걸로 하는데 입금을 하면 입금했다고 연락이 와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업주들끼리 공유하는 이른바 고객 블랙리스트에는 성구매 남성들에 의한 폭력 등의 행위가 부지기수로 올라 있습니다.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을 네, 있습니다. 당연히 뭐 미성년자를 내가 고용해준다 이렇게 광고는 안 하고 이제 보통은 거짓말을 하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행정당국의 단속과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업 중인 불법 성매매 업주들은 조주빈 사태로 성난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회원제 비밀 성매매 업소 사이트에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단속 정보 유출 의혹도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 규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비롯해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섬 주민과 마을 활동가들이 대구와 경북에 튤립을 비롯해 봄꽃 만송이를 보냈습니다. 봄꽃으로 조금이나마 시름을 달래고 용기를 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튤립 축제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튤립을 조그만 화분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대구 경북에 보내질 희망의 봄꽃들입니다. 신안 임자면 주민들은 코로나19로 튤립 축제가 취소되자 현장에 심을 예정이었던 튤립을 화분에 담아 대구 경북에 각각 1,004개씩 보내기로 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주는 사람의 손에는 향기가,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의 향기로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이 튤립꽃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마을 활동가들도 희망 봄꽃 전달에 함께했습니다. 신안 튤립 7,000본에 마을 활동가들이 수집한 수국과 장미 등 3,000송이의 꽃을 추가해 모두 10,000송이의 꽃이 대구 경북에 보내집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마을 활동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10,000송이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힘내시게요. 모두의 정성과 희망을 담아 만든 꽃들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이장과 통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수 전담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화순군 모 이장 57살 A모 씨와 나주시 모 통장 72살 B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이장은 지난 2월 화순군이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라고 지급한 마스크 1,100여 장 가운데 200장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고 B 통장도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300여 장을 지인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살짜리 아이 5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51살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5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6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지역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